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날로 격화되는 요즘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김용삼 기자는 일제가 한국 땅에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전국의 명산에 새말뚝을 박았다고 하는 풍수 침략설은 모두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일제 새말뚝에 대한 우리의 오랜 상식에 굵은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물론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일제가 새말뚝을 박았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말뚝이 박힌 장소가 백두대간의 정맥과 기맥 내에서 과연 혈처, 즉 급소인가, 그리고 새말뚝의 독소로 인해 실제 국토의 전기가 끊어지고 우리 민족혼이 훼손되는가 하는 문제는 새말뚝 신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말뚝의 실체적 진실을 풍수적 관점에서 밝혀보겠습니다. 최근 국립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20cm 정도 크기의 작은 새말뚝이 다수 발견되자 이를 두고 묘의 기운을 헤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후손의 운명에 해코지를 하려고 누군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시도한 악행일 것이다. 아니다. 태풍 곰파스로 인해 묘역이 피해를 당하자 잔디를 복구하는 데 쓴 고정용 핀이다 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유족들과 박사모 회원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수천 개의 새말뚝을 찾아냈는데 1m 정도의 새말뚝은 박아야 저주를 비는 주술적 행위도 효험이 있다고 하자 새말뚝의 녹물이 잔디를 죽게 만든다며 부랴부랴 제거했습니다. 즉 묘소에 박힌 새꼬챙이들은 후손에게 피해를 입힐 만큼 묘의 지기를 끊지 못한다며 이 괴담은 일단락됐습니다. 자, 7할 이상이 산으로 에워싸인 한반도에서 수백 개의 새말뚝을 이곳저곳에 박았다고 해 산의 기맥이 끊어지고 민족의 정기가 말살된다고 주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산맥체계상 새말뚝을 박으면 땅이 제 힘을 못 쓰는 급소를 정확히 찾아서 박았고 그 결과 힘이 빠진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새말뚝이 박힌 장소가 백두대간 내에서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 국토를 산줄기와 물줄기를 근간으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해석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자연 생태계의 보류입니다. 신경준 선생은 상경표에서 전국의 산맥을 일대간, 일정간, 그리고 13정맥으로 규정했고, 여기에서 다시 가지처럼 뻗은 기맥까지 족보책을 엮듯이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우선 백두산에서 수군목간으로 지리산까지 뻗어내린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뼈대를 이루고 모든 물줄기를 영동과 영소로 크게 양분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다시 가지쳐 나온 정맥은 큰 강의 유역 능선인데, 남한 땅에서 우두머리, 태조산이 될 수 있는 큰 산은 백두대간에서 정맥이 분기된 태백산, 속리산, 영치산, 지리산이 있고, 또 정맥에서 정맥이 재차 분기한 칠연산과 주화산이 있습니다. 이 산들을 어느 성씨의 족부에 비유하면 시조인 백두산 아래 중시조에 해당하는데, 새말뚝을 국토의 정기를 훼손할 목적으로 박았다면 이 산들이 바로 그 만행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산들은 한국의 산맥체계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이 산에 박힌 혈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독소를 뻗쳐 땅이 힘을 잃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맥을 못쓰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명산들, 예를 들면 북한산, 팔공산, 무등산, 계룡산 등은 백두대간의 개념에서 보면 큰 도시의 진산에 불과해 해당 도시의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새말뚝이 실제 박힌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랫동안 새말뚝 뽑기 운동을 주도해온 소윤아 씨는 2014년까지 46곳에서 378개의 새말뚝을 뽑았다고 하는데, 규모가 큰 북한산의 백운대, 속리산의 문장대, 강화도의 만이산, 그리고 청량산의 남한산성도 있지만 대개는 마을의 뒷산 등 야트막한 산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심지어 여수의 무인도인 백도, 진도 앞바다에 물속도 있으니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들이 진짜 일본이 저지른 소행일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래서 시중에는 암벽 등반 시에 로프를 걸기 위한 것이다, 지적 측량을 위한 기준 표식이다, 배를 정박하기 위한 고정세이다 하며 설왕설래합니다. 또 반일 종족주의 책과 기타 언론에 보도된 장소까지 추가로 백두대간에 표시해 봐도 한국의 산맥체계상 펼침을 꽂으면 그 즉시 국토가 힘을 못 쓰는 치명적인 급수로 보기는 어렵고, 정맥 내에서 높고 수려한 큰 산도 또 큰 도시의 진산도 비껴갔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없애고 큰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제가 새말뚝을 박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만 지워버리면 이토록 애지고 후미진 곳에 어느 누가 왜 힘들게 새말뚝을 박았을까 하며 오히려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영토 의식이 투영된 근역 강산 맹호 기상도의 바탕을 두고 새말뚝이 박힌 장소가 호랑이 몸체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그곳이 호랑이가 힘을 쓰고 못쓰게를 좌우하는 급소인가를 알아봅니다. 이 그림 지도는 땅을 어머니와 같은 생명체로 생각하는 지모 사상을 반영시켜 한반도를 용맹한 호랑이에 기요했는데, 백두산을 호랑이 머리로 보고 백두대간을 등줄기, 전라도를 뒷다리에 엠발, 변산반도를 꼬리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위에 백두대간을 투영하면 새말뚝이 박힌 장소가 호랑이 몸체의 어느 부분이고 그곳이 생명에 이중한 곳인지 또는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호랑이의 급수를 머리, 목, 신장, 앞발로 가정할 때 남한 땅은 호랑이의 신장 아래쪽 몸통과 뒷발, 그리고 엉덩이와 꼬리가 해당되는데, 새말뚝의 위치는 엉덩이 내지 뒷발의 허벅지 쪽이고 그곳은 호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급소는 아닙니다. 흥미롭게는 호랑이의 급소는 북한 땅에 많습니다. 물론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가시가 박히면 그 순간부터 신경이 쓰이고 아픔이 느껴져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급소가 아닌 곳에 박힌 가시 때문에 호랑이의 용맹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바탕은 땅이고 그 땅이 괴로우면 그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이아 이론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새말뚝이 일제의 풍수 침략의 행위로 알려진 배경에는 큰 인물이 태어날 기가 모인 터를 일제가 귀신처럼 알고 그 급소에 새말뚝을 꽂아 기맥을 끊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술적 기술인데, 새말뚝이 박힌 장소를 우리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백두대간에서 찾아 확인해 보니 분명 그곳은 급소가 아닙니다. 아마도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의문은 새말뚝이 박힌 바위, 즉 안반이 진짜 땅에 전기가 뭉친
직위덩어리 즉 명당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안반이 어떤 기를 품고 있기에 그곳에 혈침 즉 새말뚝을 박으면 민족의 정기가 말살되고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는가를 풍수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땅을 생명체인 사람에 비유할 때 성맥은 뼈, 흙은 살, 수맥은 피, 나무는 털로 보는데 피는 살 속에 그물망처럼 퍼진 혈맥 즉 핏줄을 따라 온몸에 양분을 공급하듯이 모든 생명체의 자양분인 직이 역시 지표면을 덮고 있는 흙 속에 그물망처럼 퍼진 지맥을 따라 이동하고 응집되니 결국 흙이 있어야 지맥이 형성되고 흙은 지기의 몸체입니다. 그래서 바위는 흙이 없어 물을 품지 못하니 본래부터 지기가 없거나 쇠약한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바위가 중요한 것은 풍화작용에 의해 바위가 부서지면서 흙을 생성해내니 바위는 지기를 생산해내는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위는 지기를 품을 수도 지맥을 형성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바위는 이물을 배출할 기가 모인 명당도 땅에 힘을 쓰는 급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인물이 나오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으며 혈침을 박아도 비맥이 끊어지거나 막히지 않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새말뚝이 박힌 바위 그 위치를 보면 양구의 배산바위, 정선의 뒷골바위, 삼척 장활봉 바위 등 하나같이 기가 뭉친 혈처가 아닌 엉뚱한 바위이니 다시 말하지만 정과 망치로 생 구멍을 뚫고 새말뚝을 박아도 국토의 전기는 끊어지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위가 땅의 급수가 아닌지를 모른 채 미신 내지 주술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마음에 패배와 자포자기의 새말뚝을 박은 심리전에 불과합니다. 자, 새말뚝 사건은 그것이 국토의 전기를 끊어놓든 또는 끊어놓지 못하던 간에 일제의 만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스스로 그 비싼 황동이나 주철로 만든 새말뚝을 뭐 때문에 높고 깊은 산의 바위에 쓸데없이 힘들게 박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가 박았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그런 못된 짓을 할 사람이 일본인밖에 더 있겠냐며 항변합니다. 하지만 일제의 풍수 침략용 새말뚝일 것이다 라는 주민의 기억과 증언을 배제한 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일제가 토지를 측량할 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 정상이나 봉우리 정상에 설치한 대삼각점 즉 측량 기준점의 표식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일제가 측량용 새말뚝을 박자 그것이 토지 수탈을 위한 사전조사임을 뻔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행에 분개한 한국의 농민들은 새말뚝 사건을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적 단결을 촉진하고자 외인들이 조선에 인물이 나지 못하도록 혀를 지르고 다닌다라고 애들러 큰 소문을 낸 것이 일제 새말뚝의 전설로 믿어왔다고 김영삼 기자는 결론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말뚝이 박혀있던 산과 바위는 한국의 산맥체계상 국민 전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급소와 같은 큰 산도 또 민족 정기나 인물 배출을 막는 직위충만한 명당은 아니고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 박아놓은 삼각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박힌 것임을 확실하게 알았으니 가볍게 웃어넘길 일은 아닙니다. 나라를 잃으면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잉태한 국토마저 모진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말뚝 사건에서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